페이지 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단일 소자의 4단자 정수라고 적혀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게 계속 뭐 위주로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T형 위주로 공부하고 있죠. 다시 한 번만 형태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T형인데요. 요게 지금 T형인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좀 형태꼴이 T형인 형태꼴인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포인트를 잘 항상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단장 정수이기도 하는데 앞에 뭐가 적혀 있죠, 여러분들? 단일 소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혔다고, 여러분들? 단일 소자. 그럼 한 번만 해볼게. 이 단일 소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건 항상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뭘 공부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여기가 Z1이라 한번 해보고 여기가 Z2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를 아까 제가 Z3라고 했죠. 근데 원래 이 자리가 어드미턴스였죠. 병렬이니까 임피던스를 역수추한 게 어드미턴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4단자 소자라는 건 아까 배웠던 이 단자망의 A, B, C, D에 존재하는 4단자 정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 앞에가 단일 소자라는 말이 있죠. 그럼 단일 소자라는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저항 성분들을 하나씩 또 회로를 쪼개는 거야. 뭔 성분은? 각각 저항 성분. 여기서 말씀드려볼게. 저항 성분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임피던스랑 어드미턴스. 그죠? 보면 회로를 쪼갤 때 몇 개로 쪼개야겠어? 3개를 쪼개야겠지.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요렇게. 요렇게 하나 쪼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 쪼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 쪼갤 수 있는 거죠. 총 몇 개 쪼갤 수 있어요? 3개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다시피 4단자 정수에서 좌우 대칭이란 건 A랑 D가 같은 거죠. 그럼 여기 얘만 잘 구하면 여기는 똑같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뭐만? 요거랑 요거랑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쪼갠다 그랬죠? 한번 쪼개볼까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나 쪼갠 거야.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Z1인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해보자고. 이렇게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양 단자에 걸리는 거 뭐라 그랬죠? ES.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류보다 여러분들 IS.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거 뭐예요? 이제 부하 달렸겠죠? 이렇게 부하 달리면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하 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 단자에 존재하죠? 뭐 존재? 여기도 ER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 들어간다 이제? IR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단자 소자 물어본 거죠? 아까 물어봤잖아. 아까 공식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해볼까? E, S, I, S죠? 우리가 기본 방정식 있잖아. 일단 우리가 뭐 E, R 여기도 E, R 플러스 I, R 여기도 I, R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여러분들? A 이 자리를 B 이 자리를 C 이 자리를 D 이게 4단자 기본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현재 A는 단일 소자니까 얘는 전체 4단자 기본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면 단일 소자니까 이 임피던스가 하나 있을 때 4단자 정수를 구해보자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성분은 똑같겠죠? A라는 성분 상수 차원 기억나십니까? P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상수 차원. 이렇게 각각 4가지의 차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임피던스가 하나일 때, 단일 소자일 때 4단자 우리가 정수를 구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한번 구해볼게. 자, 갑시다. 우리가 아까 A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A는 R분의 뭐였죠, 여러분들? S였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R이 뭐다? 0일 때 무슨 상태라고? 개방. 요 말도 나 한 번씩 나와. 이게 또 답이야. 회로 이루어져서. 어쩔 때라고? 개방일 때. 이거 나온다. 개방일 때. 그럼 IR의 개방이라는 소리는 이걸 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걸 끊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개방 상태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자. A가 개방이래. A가 개방이라 그랬나요? 그럼 아까도 공부했지만 봐보세요. 우리가 ES를 구하고 싶어. 그대로 회로를 해석해요. 우리가 ES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ES를 구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부하가 달려있다. 맞죠? 부하가 달려있다. 그럼 ES는 ER에다가 전류가 IS가 흘렀을 때 이 임피던스를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전하, 강하가 일어난다 배웠죠?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더하게 되면? 전하, 강하를 더하게 되면 ES라며. 아니 어제 했잖아. E는 ES-ER.
나 다 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항상 여러분들. 자 그럼 봐보세요. ES를 다시 구하고 싶대. 그럼 ES 어떻게 구하냐면 부하로 달았을 때 만약에 부하로 달렸다 한다면 이 아래다가 여기 전류 걸렸을 때 전압 강화 생긴 다음에 그럼 그 전압 강화 2죠.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 맞아? 그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ES인 거죠. 근데 현재는 뭐야? IR이 뭐다? 0인데 이 두 개가 개방인 거죠. 부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IR과 IS는 같아달라. 같은 거죠. 그럼 전압 강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네. 그럼 얘가 0인 겁니까? 그러면 곧 ES가 뭡니까? 2R인 거죠. 그러면 얘랑 같은 겁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다. 그럼 얘도 뭐예요? 3이 나오겠지. 그러면 답은 뭐 나온다? 1 나오네. 그러면 A가 무조건 뭐다? 1인 거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뭐다? 4단자 정수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B 한번 해볼까? B. 자, B는 뭡니까? B 봐볼까? B는 아까 IR을 넘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깝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아깝게. 그러면 IR 넘길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가 0 돼야 돼? 뭐가? 2R. 그래요. 여기가 뭐가 0 돼야 된다고? 이게 0 돼야 된대. 그럼 이게 0이 되면 항상 기억하셔. 제가 지금 왜 열내냐면 회로 이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회로 이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뭐가? 얘가 0이 나와야 된대. 알겠죠? 항상 개방을 하게 되면 얘는 무한대 나와. 따라합시다. 개방을 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고? 무한대. 몇인지 모르니까 전압이. 제가 전압 뜬다고 했잖아요. 전압 뜬다고 했죠? 얘가 몇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얘는 뭐가 나와? 무한대 나오겠지.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봐보세요. 오메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 법칙이 중요한 거야. 보시면 이게 부하야. 저항의 부하. 얘 전압 뜬대. 뜨겠죠? 양단에? 콘센트 구멍 2개 생각해. 알겠죠? 전압 뜨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I 나오겠네? I. 그리고 여기 저항 R이래요. 우리가 오메 법칙 이 2개 더하면 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게 뭐지? 얘를 0을 만들고 싶대.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얘를 0으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곧 이게 요거죠. 여기 뭔데요? 단락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얘를 뭐 시킨다 여러분들? 단락시킨다고. 오케이? 그럼 단락됐대요. 그러면 이게 단락된 건가? 자 해보러 오세요. 이게 단락인 거죠. 그럼 보세요. 전류가 이제는 어떻게 흐릅니까? IS가 IR로 전부 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단락된 전류로 다 흐르는 거죠. 그러면 IS랑 IR은 같아 달라? 같은 거잖아. 그렇죠? 같은 거죠? 그럼 봐보세요. 전류를 전압으로 나눴대. 그럼 봐보세요. IS, IR 같은 거니까 얘를 누구로? 얘를 낳는 거네. 그럼 뭐야? 임피던스잖아. 맞아? 맞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임피던스 나오는 거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C성분이 뭐였어요? C성분 이거죠? 얘를 넘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ER분의 뭡니까? IS죠. 뭐가 0 돼야 돼요? R이 0 돼야죠. 역시 뭐예요? 개방인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를 4단자 기본 방정식에서 C성분 자체가 뭐라 했죠? 어드미턴스. B성분은 임피던스라 그랬죠? 임피던스죠, 여기. C성분은 뭐라고?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Y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단일 소자하고 있어. 아까 이 C성분은 전체 4단자 기본 방정식이었죠? T형 전체 회로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T형 전체가 아니죠? 뭐만 기요? 얘는 하나만 기잖아. 단일 소자, 임피던스만 있다고 여기는. 그럼 여기는 어드미턴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피던스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0 나오겠지. 없으니까 어드미턴스가.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D다. D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D는 IR분의 뭐예요? IS. 뭐가? R이 뭐다? 0이다. 맞죠? 아까도 배웠죠? 얘 무슨 차원? 상수 차원. 얘도 무슨 차원? 상수 차원이라 그랬죠? 얘 어떻게 구해요? IR, IS. ER 0이래. 얘 0이래. 0 나오면 뭐 시켜야 된다고? 단락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IS랑 아까 내가 뭐라 했죠? IR은 뭐가? 같다며. 맞죠? 같죠? 그럼 얘가 1A 흐른대요. 얘 단락이래. 얘도 몇 흘려야 돼? 1을 흘려야 돼. 얘 2 흐른대. 얘도 2 흘려야겠지. 단락이니까. 그럼 여기 왜요? 2분의 2, 1분의 1. 무조건 뭐 나와? 1 나오지. 무슨 차원? 상수 차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4단자 기본 방정식일 때 단일 소자인 이 임피던스 회로는 무조건 여기가 이제 요거지. 여기가 무슨 성분이에요? 무슨 성분? A성분. 여기가 무조건 A성분인 거죠? 여기는 무슨 성분이에요? 이제 여기는 임피던스 자리는 B. 맞죠? 여기 뭐 C. 여기는 뭡니까? D인 거죠? 그래서 4단자 기본 정수. 임피던스만의 4단자 기본 정수 행렬은 우리가 A, B, C, D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한다? A가 몇 나온다고? 1. B가 뭐 나온다? 임피던스. C는 0, D는 1.
요거 외워야 돼. 우리는 딱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증명시켜 드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뭐만 외우는데 이렇게 내가 하면은 미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딱 이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걸 공식을 기억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어쩔 때야 얘는 임피던스야.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우리가 이제 뭐도 구하면 돼? 요거 해야겠죠? 요거죠? 그럼 봐보세요. 등거리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얘 없고. 봐보세요. 이제 얘가 이거 없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없고 이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 뭐예요? 어드미턴스죠. 그러면 봐보세요. 얘 두 개 똑같아. 똑같겠지. 당연히 좌우 뒤층이니까요. 똑같겠죠. 당연히. 얘 똑같아. 둘 다 1, 1이야. 그럼 뭐가 바뀔까 이제? 얘 두 개가 바뀌겠지 이제. B랑 CD가. 느낌 오지 않아? 여기 임피던스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여기 임피던스 있냐고. 없잖아. 뭐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그럼 이제 어드미턴스 나오겠죠? 어드미턴스 이제 뭐 똑같이 하면 돼. 여기가 뭐 이 자리에다가 Y만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Y만의 소자일 때 똑같죠? 별로 안 어렵다고. Y만의 소자일 때는 요거지. A 뭐 나와? 1. D도 뭐 나와? 1. 근데 여기 임피던스 있어 없어? 없죠? 여기가 저 Y니까요. 임피던스 없잖아. 그죠? 여기 뭐 나오냐고 여러분들? 0. 그죠? 여기 이제 뭐 나와? 여기가 Y. 여기 나오지. 여기가 임피던스인 것처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4단자 기본 방정식을 6을 알고 있어야지. 그럼 아까 기억나냐? 이걸 왜 배우냐? 기억나죠? 단위 횡렬을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고? 단위 횡렬을 하려고 한다고. 내가 아까 이렇게 A, B, C, D를 구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유도로 구할 수도 있고 4단자 기본 방정식으로 아까 제가 증명해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있다고? 단위 횡렬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그 단위 횡렬을 알려면 각각의 우리 소자 각각의 단일 소자가 어떤 행렬로 구성되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행렬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 봐주세요. T형인 거죠? T형. 여기 Z, 여기 Y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Z1, 여기 Z2, 여기가 Y.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일 소자 다 공부했죠? 그럼 쪼개볼게. 몇 개 쪼개져 이렇게? 세 가지. 세 개 쪼개지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 이해 쉽게. 이렇게 하나. 맞죠? 플러스. 맞아요? 들릴 말씀 있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하나. 맞죠? 자, 그 다음에 두사기 뭐예요? 이렇게. 하나. 그럼 요거죠? 여기가 Z1, 여기가 Z2, 여기가 어드미턴스.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요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4단자 단일회로 배웠잖아 방금. 요거 그죠? 요거일 때 우리 단일 소자 뭐예요? 1. 그 다음 뭐? Z. 그죠? 1. Z.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0. 1. 쉽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봐봐. 우리 행렬하죠? 행렬은 회로로 덧셈을 표시했을 때는 행렬은 곱셈으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회로는 덧셈이었죠? 행렬은 뭐다? 곱셈이다. 덧셈이 아니다. 행렬은 뭐라고? 곱셈이야. 곱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죠. Y죠? 이거 들어오면 되지. 뭐? 1, 0.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들어야 돼요? Y.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맞죠? 행렬은 덧셈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곱셈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1. 맞아요? 여기 뭐 들어야 돼요? Z.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0, 1. 이렇게. 자, 이렇게 풀면 아까 우리가 이 A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와. 알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셔. 제가 행렬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수학을 와가지고 행렬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 괜찮아. 배우면 되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전기에서는 제가 또 여기 행렬 알려드렸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행렬책 보고 공부하면 미련한 짓이야. 딱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여기서 수능 볼 사람 있어요? 다음 달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딱 우리가 전기에서만 풀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두 가지. 자, 첫 번째 요거야. 아까 회로에서는 덧셈이죠? 회로에서는 덧셈이었잖아. 그죠? 행렬에서는 뭐로 바뀐다? 곱셈이야, 무조건. 단일 소자라 계산할 때. 알겠죠? 이게 기준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로에서는 단일 소자를 구성할 때에는 회로는 덧셈이겠지만 행렬일 때 뭐라고 여러분들? 곱셈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 무슨 법칙이다? 그렇죠. 행렬에서는 뭐냐면 교환 법칙입니다. 이 교환 법칙은요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뭐라고?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또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교환 법칙도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해드릴게. 봐보세요. 교환 법칙이 뭐냐? 자, 이거 모르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3 곱하기 4 12. 긴장을 해. 이거 뭐라. 아니 왜 긴장을 하세요 갑자기. 무섭나요 제가? 3 곱하기 4 몇이에요? 12. 그럼 교환 법칙이 뭐예요? 4 곱하기 3 요게 12죠. 그러면 행렬이죠? 얘랑 바꿔봐.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봐. 얘가 성전단이죠? 성전단이죠? 얘가 뭐예요? 수전단이죠? 극단적으로 할게. 얘 두 개 바꿀 수 있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선로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선로가 지금 행렬처럼 구성이 되기 때문에 행렬로 등가로를 바꾼 거지. 우리가 송전선로, 철탑을 여기다 옮기고 얘를 여기다 옮길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행렬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곱셈, 교환 법칙. 기억하셔? 근데 이 곱셈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로를 단일 소자로 쪼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더하게 쪼갰지만 실제로 행렬을 곱셈을 할 때는 반드시 덧셈이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 곱셈으로 바뀐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두 개의 각각의 뭐가 교환 법칙은 절대로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곱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제는 곱셈하는 방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시다. 해드릴게.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행렬이 있대. 그리고 얘를 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행렬을 곱하고 싶대. 그럼 우리가 행렬에 곱셈을 한번 해보자. 이제 가자. 행렬에 곱셈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 이 방향이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면 돼. 이 방향으로. 됐을까? 할게. 그러면 이 방향이라고 했죠. 먼저 A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A 곱하기 알파야. 이해됐어요? A 곱하기 뭐라고? 알파.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야. 무조건 이제 뭐라고? 플러스. 그럼 또 뭐 있어 이제 얘는? 베타 있죠? 베타 곱하기 뭐야? 감마. B 곱하기 뭐예요? 감마. 알겠죠? 그럼 또 들고 가냐? 똑같아 이제. 봐보세요. 제 손 보세요. 또 가서 어디로 가냐면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또 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어떻게 해요? 또 A 곱하기 뭐예요? A 곱하기 뭐? 베타.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면 돼요? B 곱하기 뭐예요? 델타.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얘죠? 밑에 거. 이번 이렇게 가. 또 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돼. 알겠죠? 그럼 또 해볼까? C 곱하기 뭐예요? 알파. 플러스 D 곱하기 뭐? 감마. 그럼 또 가.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가? D 곱하기 뭐예요? 베타. 네? C. 네. 많이 들었어요. 자, C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D 곱하기 델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다? 이 자리가 A야. 이 자리가 B. 이 자리가 C. 이 자리가 D가 되는 거야. 요게 행렬에 보다가 여러분들 곱셈이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얘는 3개죠. 또 이렇게 물어봐. 얘는 2개인데 얘는 3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3개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행렬은요 먼저 2개를 해야 돼. 무조건 2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 2개를 계산해야겠죠. 이해됐어 지금? 이 2개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2개 생기겠죠? 그래 2개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뭐 나와? 힘드니까. 근데 그럼 뭐 나와?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와. 알겠죠? 2분의 ZY가 나온다고.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온다고.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야? 지금 T형이야. 그럼 파이형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근데 파이형도 똑같이 정수가 똑같아. 단위 소재가 똑같다고. 파이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T형이야. 아까 우리가 4단자 기본 방정식이죠. ES 뭐 있다 여러분들? IS.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상수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A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아까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4단자 기본 방정식 이렇게 단위 행렬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 나오게 되면 여기가 뭐 나온다? 1 플러스
2분의 뭐 나와? ZY 나와.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2R 나와. 알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뭐 나와야 돼? R인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임피던스야. 임피던스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ZY 나와.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 2R인가요? 여기 2R. 여기는 무조건 뭐 나온다? 어드미턴스 확인하겠죠? 어드미턴스만 나와. 맞아?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IR인가요? 얘 아까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두 개가 똑같으니까요. 무조건 얘는. 그죠?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지. 뭐 나와 여기도? 1 플러스 2분의 ZY. 오늘 방금 한 게 지금 이거 다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 한다고? A. 이 부분을 B. 이 부분을 C. 그럼 이 부분을 뭐라 그래? D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4단자 뭐라 한다 여러분들? 기본 방정식 회로라고 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왜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알아야 돼? 방금 튀어나온 거잖아. 근데 중거리 성정솔로는 몇 개 있다 그랬죠? 형태가 2개 있다 그랬죠? 그럼 뭐 돼 있어요, 여러분들? 파이형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 4단자 기본 방정식을 토대로 이렇게 단위 행렬 똑같다 그랬다? 단일 효장률도 똑같아. 파이형도. 오케이? 파이형도 얘 똑같다고. 그럼 파이형은 뭐야? 얘가 1로 들어가겠지. 파이형. 이해됐어? 얘가 이거잖아. 이게 파형이죠? 3개 쪼갤 거 아니야? 3개 이렇게. 어드미턴스, 디미턴스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여기 있겠죠? 얘는 여기 있겠죠? 또 얘가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겠지.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1, 0, Y, 1 1, Z, 0, 1 1, 0, Y,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뭘 구할 수 있다? 파이형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죄송합니다만 얘 두 개 똑같아. 알겠죠? 뭐라고? 이 두 개 똑같다고. 이제 뭐만 바뀌겠어, 얘는? 얘랑 얘만 바뀌어. 알겠죠? 교재 봐봐, 그럼 이제. 파이어. 기본 반정식 있죠? 페이지 53페이지인가요? 53페이지에 장거리 송전설로 위에 보시면 제가 A랑 D는 똑같다 그랬죠? 이제 뭐만 바뀌어? 파이형은, 봐보세요. 파이형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뭐만 나와? Z 나와. 아까 얘 어드미턴스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 자리 뭐 되고 있어, 이제? 요거 들어가면 돼. 별로 안 어렵죠? 외우는 방법이야, 지금. T형이 됐든 파형이 됐든 이 두 개가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T형일 때는 임피던스 성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파형일 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고. Y만.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자리 바뀐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4단자 기본 방정식은 이렇게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설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단거리보다 쉽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잘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시험은 뭐가 잘 나온다고? 단거리가 잘 나온다. 시험은 단거리가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거리는 안 한다 그랬죠? 장거리는 딱 제가 그냥 몇 개 밑줄만 그거 넘어갈게. 장거리는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페이지 54페이지를 보잖아요. 54페이지 보시면 전파 정수, 특성 방정식, 전파 속도 보이세요?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보이세요? 이 공식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렇게 나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파 속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기억하시고 참고로 2번, 3번, 4번 있죠? 옆에다가 전자기학 적어줘. 무슨 말일까? 전자기학 시간에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별로 제가 전력공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장거리는 원래 이 공식 3가지만 외우면 돼. 2번 공식 하나, 3번 공식 하나, 공식 적혀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있다? 4번 공식 하나.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장거리는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밑줄 그어줘. 송정 용량 및 경제적인 뭐로 적혀있죠, 여러분들? 뭐가 적혀있어? 송전 전압도 있죠? 이거 보시면 4가지가 적혀있어. 가로 1번에 최대 송전 전력 보이세요? 별표 5개 쳐줘.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고유부하법 있죠? 고유부하법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송전 용량계수법 있죠? 있고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식 있죠? 이미 들어봤잖아. 별표 5개. 자, 지금 제가 별표 5개짜리 있고 하나짜리 있죠? 5개는 실기에 나온다는 소리야. 뭐에 나온다고? 실기에. 하나는 필기에 나오고. 알겠죠? 그럼 5개짜리는 무조건 필기에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개 중요도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송전 용량이란 밑줄 읽어주세요. 송전 용량이란 페이지 56페이지예요. 송전 용량이란 페이지 56페이지. 송전 용량이란 밑줄. 임의의 송전선로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최대 송전 전력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법이 있답니다. 송전 용량이 뭐라고 적혔죠? 어느 정도의 송전선로에서 그 정도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즉 최대 송전 전력을 나타내는 게 공보다 송전 용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송전 용량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봐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요거 있죠? 지짐을 돼지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하자. R과 S와 T상이 있다 그랬죠? 공부한 거니까. 전선과 대지에 존재하는 전압이 있다 그랬죠? 요걸 무슨 전압이라 한다고? 대지 전압 2. 계속 공부하자. 무슨 전압이라 한다고? 대지 전압 2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전선과 그 다음에 여기 전선에 존재하는 전압이 있다 그랬죠? 요걸 뭐라 그래요? V 상간전압 혹은 공칭전압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이 상간전압인 공칭전압을 대지 전압인 상전압으로 환산하려고 한다면 얘는 몇 배 한다? 몇 배? 몇 배? 루트 3분의 V배. 일단 알아두셔. 회로 이럴 때 나와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V 있죠? 요 V. 즉 대지 전압을 이번에는 뭐로? 상간전압으로 환산하고 싶대. 그러면 얘는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얘는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2 나온다는 소리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2장 때 공부하기를 이 전선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길이가 존재한다 그랬죠? L미터. 길이에 따라서 송전 특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기준은 뭐다? 단거리다. 그래서 단거리를 기준으로 잡을 때 제가 한 상분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요거 두 개 제끼고, 알겠죠? 전선 두 가닥 제끼고 일단 한 가닥만 그림을 그려본다면 위에 대지 방향으로 수평으로 전선 한 가닥 지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지나가지? 대지 지나가겠죠? 대지. 그죠? 그리고 얘 도체, 얘도 도체, 여기도 도체, 여기도 도체. 근데 기준은 장거리라고 단거리라고? 단거리.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길이에 따라서 단거리 정수인 뭐가 존재한다? R. 그리고 또 뭐 존재하죠? X. 보통 이 X는 인덕턴스라나 그랬죠? 그리고 그대로 해서 갑니다. 이제 그대로 여기 전선과 대지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 대지 전압 2. 그리고 얘를 우리가 S. 송전단 전압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도체와 도체에 우리가 부하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하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하 연결되는 순간 여기 양 단자에 전압 뜬다 그랬죠? 여기 무슨 전압? ER. 그리고 여기 뭐 뜬다? I. 부하 흐르는 전류. 요게 지금 단거리 송전선로의 등가란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로 1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 타이틀이 뭐라 적혀 있지? 최대 송전 전력이야. 그 무슨 말이야? 현재 지금 이 구간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송전선로죠? 그 임의의 송전선로에서 이 길이에 따라. 근데 우리 길이는 뭘 기준한다 그랬냐고? 단거리. 그 단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 부하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송전 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송전 전력이라고. 알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길이인 거잖아. 그죠? 길이에 따라서 이 부하에게 보낼 수 있는 최대 송전 전력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 배웠죠? 저번에 유효분. 실제로 쓰는 전력이 유효분이라며. 유효, 무효, 피사. 유효분 몇이었어요? 2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킬로와트였잖아. 요게 뭐에 분인 거죠? 그럼 이거지.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게 최대 송전 전력이라는 의미야. 별로 안 어렵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자, 봐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전력공학에서 기준을 뭐로 잡는다? 단거리 송전선로 잡는다 그랬죠? 그럼 이 길이가 문제인 건데 이 길이는요, 한 번 만들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해. 그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자, 요게 안 변해 또. 봐보세요. 요거 읽어줘. 요게 뭔데요? 저항, R이죠. 조건이 있다. 우리 항상 이론에서는 이 저항은요,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저항은 변하지 않아. 근데 얘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왜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자속 파이의 발생 정도의 양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인덕턴스야. 예를 들어서 권선을 많이 감는 것과 적게 감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게 곧 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태여 R과 X를 비교한다면 R이 클까? X가 클까? 그렇죠. 당연히 뭐가 더 크다? X가 크다. 이것도 시험 문제야. 그러면 어차피 이 송전솔로는 배전솔로와 다르게 전압이 높아 낮아? 높죠. 전압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월등히 높아.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얘를 무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최대 송전 전력을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저항 성분은 무시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되셨을까? 다시 한번 해볼게. 잠깐 봐줘. 우리가 철탑을 가설하게 되면 철탑은 이제 거리도 지정되어 있겠고 등가 성각으로 되어 있겠고 당연히 길이도 선로에 지정이 되어 있겠지. 그럼 한 번 만든 전선의 도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온도만 일정하다면, 물론 열이 받게 되면 도체가 휘거나 더 늘어나거나 축하하겠죠. 근데 온도만 일정하다는 조건이야. 온도만 일정하다면 이 저항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근데 이 인덕턴스는 어때? 전류가 변할 수 있겠죠. 여기가 154, 345, 765 들어갈 때마다 다른 거니까요, 전류도. 그러면 당연히 이 인덕턴스도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류가 들어가면 인덕턴스가 무조건 나온다며. 그럼 그 전류에 비례해서 자속 파이도 비례하니까 인덕턴스도 크거나 작거나 변하겠죠. 근데 그 작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압이 높아지는 추세니까요. 그죠? 그럼 구태여 저항과 X를 비교하면은 누가 훨씬 크냐고? 리액턴스가 훨씬 크겠죠. 이것도 물어봐. 알겠죠? 저항과 X 중에 누가 더 크다고? X가 더 크다고. 그리고 X가 월등히 크다 보니 얘 입장에서는 얘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제가 봐보세요. 얘를 제가 회로로 다시 바꿔볼게. 편하게. 우리 공부했다. 편하게 바꿔볼게. 자. 자. 이렇게 바꿔볼게, 이제. 자, 이렇게.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실까? 이렇게. 자, 이 그림 기억나죠? 기억나요? 어디서 했게 이거? 했어 이거. 어디서 했냐고? 나 혼자 있어? 우리 2장 때 했잖아요. 전압 강화 IR 코사인 세타 리액턴스 사인 세타 할 때 이거 그림 그래 들었잖아.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네. 무슨 차이점이야? 방금 들었잖아 수업. 여기 저항 있었어. 우리 어제 할 때 동영상 강의 안 보죠? 봐. 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때 여기는 저항이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는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내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이제 벡터를 그리려고 해 또. 근데 얘는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저항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근데 우리 저번에 전압 강화 했을 때 E는 IR 코사인 세타 리액턴스 사인 세타 했었잖아요. 자, 이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렸죠? 그때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고. 저항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시험에 물어봐. 왜 저항이 없는지.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뭐 나와? 여기서 이제 P 나오는 거죠? 여기가 부하니까요. 이 부근이. 부하죠? 여기 뭐 얼마큼 나온다고? 2 곱하기 I 곱하기 뭐만큼?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 구간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여기 뭐예요 이제? 리액턴스인 거죠? 권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부하로서의 저항 R인 거죠? 여기는 부하로서의 리액턴스 X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제. 여기 양단에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네. 요 구간 맞아요? 요거죠? ER 맞죠? 그리고 여긴가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맞습니까? 요 구간은 뭐예요? ES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부하를 다니까 ES와 ER을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ES가 누가 봐도 월등히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얘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있대. 무슨 현상이야? 감사해요. 페런트 현상이다. 알겠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 뭐라 한다고? 페런트 현상이란다고. 왜 커진다고 했지? 여기가 뭐야? C. 원인이 뭐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원인. C잖아.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다? L 성분이라고. 왜 L이라 그랬죠? 무조건 전류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니까? 인덕턴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장 때 배웠던 인덕턴스가 중요한 거야. 무조건 전류가 들어간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뭐 나온다고? 인덕턴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C보다는 인덕턴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구태여 우리가 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이게 기기잖아. 선풍기. 기기 안에 모터 있죠. 모터 까봐. 코일 셀 수 없어.
많이 감겨져 있죠. 그럼 인던터스가 많아져고 많다고. 그러니까 구태여 보통 부하는 RC보다 뭐가 더 많다고? RL이 훨씬 많아. 이걸 우리가 지상이라 그래. 항상.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부하를 다는 순간 여기에 이제 뭐가 흐르겠어요? 이제 뭐가 흐르겠어요? 전류 I가 흐르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벡터로 갑시다. 뭐로 가자고 여러분들? 벡터 가자. 또 나는 전류로 할게. 그게 편하니까. 토로 직렬 연결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전류로 기준을 잡는다. 뭐로 잡는다고? 전류. 그럼 제 손 보세요. 전류의 크기가 요 정도로 가정하자. 크기가. 자, 항상 크기 보지 말고 방향만 봅시다. 알겠죠? 그럼 얘가 I래 지금. I. 그러면 이제 I가 누굴 만나? R을 만나죠? I가 R을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에서 전압강이 일어나죠? 여기 전압강, 여기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뭐만큼? R, I만큼. 동상이야, 지상이야, 진상이야? 동상. 배웠잖아. R 만나면 무조건 뭐라고? 동상이라고. 그러면 동상이니까 이 섬에서 크기는 적겠고 동상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맞죠? 그럼 얘기가 뭐예요? R 곱하기 I 구간이죠. 그리고 또 이 I가 이번 어딜 만나요? X를 만나죠? 어딜 만난다고? X. 그럼 얘는 보통 지상이라 그랬죠? 부하가. 그럼 아래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지. 기준이 뭐니까? 전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위로. 그럼 얘는 뭡니까? X 곱하기 뭐예요? I인 거죠? 그럼 이때 요 합이네요? 합. 그죠? 얘는 뭔데요? 이 뭐야? R. 한 거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각 존재하죠 이제 각. 이 각.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뭐라 한다고? 요거 세타 할 거 아니야. 요게 뭔데요? 역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번에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X 만나죠? X. 그럼 여기는 XI죠? 근데 얘는 권선거야, 부하거야? 권선거죠. 근데 우리가 전압강화 공부할 때는 여기 하나 더 갔어. 전압강화 할 때는 더 갔다고 하나 여기가. 기억해봐. 그저께인가 분명했었어. 근데 제가 그랬죠. 이 얘기는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고.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안 가죠. 뭐만 있으니까 리액턴스만 있죠.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뭔데요? 이 구간도 X 맞아요? I죠. 그럼 봐봐. 얘랑 다르죠? 얘는 누구 거야? 부하 거. 얘는 권선 거, 지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오겠네. 요거 이 구간이죠? 합. 이 합이구만.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제는? ES죠. 뭐라 그래? 송전단 전압. 그죠? 그때 또 존재하죠. 요도 뭐 있어? 각 있네. 각.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 부하각. 그럼 부하각의 정의가 뭐야? 부하각의 정의.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 차겠지. 맞죠? 그러면 이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의미가 뭔데? 이 코사인 세타 의미가 뭐야? 이거잖아. 수전단 전압과 누구? 수전단 전류의 위상 차겠지. 다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역률과 부하각은 똑같다, 다르다. 알고 있어야지. 알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기준이 전류야, 전압이야. 전압이야, 전류야. 전압이죠? 그럼 저는 기준을 뭐로 잡았어? 기준을. 전류로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과는 같다, 다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지금 기준인 거니까. 부하에 들어온 전압 얘죠? 얘가 누군데? 지금 얘잖아, 얘. 얘잖아. 얘가 기준이 돼야지. 그럼 얘를 어디로 내려야 돼? 일로 내리면 되잖아. 자,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갑시다. 내릴게. 봅시다. 변형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내린 거지. 자, 방향만 보세요. 크게 보지 말고. 자, 요게 2R이야. 요게 뭐다, 여러분들? 2R. 됐죠? 그러면 이 전류는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지. 그대로 잡고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갑시다. 아래로. 이렇게. 요게 뭐야, 여러분들? I. 방향만 보라 그랬어. 크게 보지 말고 방향만. I. 그러면 권선 거 해봐야죠. 권선도 이 I가 내려간 만큼 똑같이 내려가겠죠. 동이상이니까. 요건가? 이렇게. 이게 뭔데요? RI. 누구 거야? 부하 거야? 권선 거야? 부하 거. 그죠? 근데 여기 무슨가? 직각. 그죠? 그래도 뭐 돼야 돼? 직각 돼야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 직각이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 누구 건데? 여기는 부하 거. X, I죠. 근데 얘는 그대로 또 뭐예요? 또 직각이죠. 누구랑 직각이야? 얘랑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러면 권선 거는 또 얘랑 직각 돼야겠죠. 얘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각 돼야 되니까. 요거잖아요.
직각. 맞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누구 건데 얘는? x 곱하기 i인 거죠? 권선 거야 부하 거야? 권선 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죠 요거. 합. 맞습니까? 여기 뭔데요 이제? 2s죠? 뭔데요? 송전단 전압인 거지.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공보다 부하가. 맞죠? 강조한 이유가 있다. 여기는 뭔데요? 세타 역률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봐봐 이제. 벡터 그림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최대 송전 전력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뭘 공부해야 된다고? 송전 전력.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상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얘를 파선을 구해야 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얘를 하나 더 끄 아래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파선 구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봐보세요. 요 높이 구할 수 있어. 요 높이. 왜 구할 수 있냐? 현재 큰 삼각형 봐봐. 이제 큰 삼각형. 제 손 보이세요? 큰 삼각형. 그럼 얘는 빗변 알죠? 그죠? 그리고 봐보세요. 이제 얘 작은 삼각형 봐보세요. 그죠? 얘 빗변 알죠? 요거 아니까. 그럼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높이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거 작은 삼각형의 높이 한번 구해볼까? 뭘 구해보자 여러분들? 작은 삼각형의 높이 한번 구해보자. 알겠죠? 작은 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합니까? 작은 삼각형은 높이는 공부했잖아. 봐보세요. 여기 세타죠. 미안합니다. 잡으세요. 일단 해드릴게. 여기 세타죠? 아까랑 똑같아. 여기 직각인 거죠? 직각인 거죠? 봐보세요. 여기도 뭐예요? 직각. 맞잖아. 그리고 봐보세요. 이제 여기 요거 무슨가? 막곡 직각. 봐보세요. 억각, 직각, 세타. 맞죠? 세타. 아니 억각, 직각, 세타니까. 맞잖아.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 세타 값 아니까 뭐 하면 돼요? 이 높이 구하려면 빗변분의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치면 되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i 곱하기 뭐가?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 지금 작은 삼각형의 높이랑 큰 삼각형의 높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현재 얘는 무슨 삼각형? 작은 삼각형. 그러면 큰 삼각형 구할 수 있겠죠? 또 큰 삼각형 높이 구할 수 있잖아. 얘 곱하기 무슨 세타? 사인 세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2s에다가 곱하기 뭐? 사인 무슨 각? 부하각. 맞죠? 아니 부하각이니까 각이 코사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각이니까요. 부하각이니까. 맞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뭐야? 최대 송전 전력이죠. 그 최대 송전 전력 곧 얘라며. 그죠? 얘라며. 지금 얘가 얼마입니까? 라고 알고 싶은 거라며. 그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한 거죠. 이거. 이게 뭔데요? i 코사인 세타. 맞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네? 뭐 있어요? i 코사인 세타 있죠? 그럼 얘 빼고 넘겨 다. 뭐만 넘기면 되겠어? 얘만 넘기면 되겠지. 그죠? 그럼 갑시다. 얘를 전개시킵니다. i 곱하기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2x를 달아가죠? 가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2s 사인 뭡니까? 부하가. 맞죠? 그럼 봐보세요. 이제 i 코사인이 요거래.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i 코사인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한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가자. P는 왜 나오는 거죠? 봐보세요. x 그 다음에 여기 2s죠. 지금 여기가 2r이니까요. 맞죠? 2r. 그죠? 2s 곱하기 뭡니까? 2r 사인 뭐가 나와요? 부하가 나오는 거지. 맞아? 단위가 뭐야?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가 항상 킬로와트야. 자, 질문 드려볼게. 얘는 지금 기준이 뭐야? 기준이 대지야, 선이야? 이거 왔잖아. 바보라니까? 대지가 기준이야. 근데 우리가 쓰는 전압 뭐라고? 우리가 쓰는 전압 뭔데요? 선이라고. 그럼 이 공식이 지금 아닌 거죠? 얘는 상전압이니까 만약에 상전압인데 삼상을 취한다. 그럼 몇 배 구하면 돼? 몇 배? 여기다 3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한상분이었으니까 3상분이면 여기다 3만 구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압은 대지 전압이 아니라 무슨 전압이라고? 공칭 전압인 성간 전압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여기 봐보세요. 잘 보세요. 전 이렇게 바꿉니다. 아까 우리가 대지 전압을 봐보세요. 대지 전압을 뭐로 바꿀 때? 성간 전압 바꿀 때 요거라 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될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2S 루트 3 곱하기 2R 같은 거죠? 3 곱하기 2S 곱하기 2R이랑 루트 3 2S 루트 3 2R이랑 같은 거잖아. 아, 3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면 끝났네. 요거 뭐예요? V. 요거 뭡니까? V. 근데 얘는 S 있네. S 있네? 그럼 얘는 뭐예요? VS. 얘는 뭐 있어요? R 있네요? VR인 거네요. 그럼 3상분인가? 3상분이다. 그럼 이렇게 바뀌네. 자, X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V, S, V, R인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사인, 뭐예요? 부하가. 단위는 뭡니까? 킬로와트. 이게 곧 뭐다? P인 거죠. 질문 드려볼게. 아까 전에 몇 상분이라고 그랬지, 이거? 3상분이죠? 여기 3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알겠죠? 이 공식 자체가 몇 상이라고? 3상이야. 이 공식 자체가 몇 상이다? 3상이다. 꼭 기억해야 돼. 요게 그 유명한 안정도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안정도.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공부하면 되게? 뭐만? 요것만 외우면 돼. 요 공식만 딱 외워. 나한테 전력공학 공식 5가지만 뽑아달래. 5가지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어제 공부하고 있었죠? 2는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 있었죠? 그게 첫 번째 공식이란다면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얘야.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안정도라 그래. 요걸 우리가 안정도라 표시해. 이제 이 안정, 불안정 그런 게 아니라 알겠죠? 안정도는 뭐야, 이제? 여기 부하의 송전 거리에 따라 이 부하가 낼 수 있는 최대 송전 전력, 즉 공급의 한도.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들? 안정도라고 하는 거야.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근데 제가 왜 이 공식을 기억하는 줄 알아? 여기 봐보세요. 전력이야. 그러면 또 다른 과목에도 이거 비슷하게 나오겠다는 소리겠네. 봐보세요. 다른 과목은 이게 나와. 자, 공식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안 비슷해? 비슷하죠? 얘도 두 개 전압이잖아. 그죠? 얘는 기전력, 얘는 전압. 이렇게 표시하죠. 자, 여기는 3상이에요, 이제. 아까 3상은 얘라 그랬죠? 얘 3상은 여기 3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기기에 나와. 둘이 공식 깔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잘 봐야 돼. 우리가 상인지 선인지 얘 기준은 뭐겠어? 앞에 3이 있다는 소리는 얘는 뭐야? 상이야. 왜냐면 발전소니까 발전기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3상이야. 기준이 뭐라고? 상이야. 근데 얘는 기준이 뭐겠어? 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성간이야. 그러니까 좀 공식이 다르다고. 여기는 똑같이 3상임에도 불구하고 얘도 3상이야. 몇 상이라고? 3상. 얘도 3상이라고. 똑같은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상인데 얘는 숫자 3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3이 있어 없어? 있잖아. 차이점 알겠죠? 얘는 무슨 전압? 상간전압 기준이야. 얘는 무슨 전압? 상전압 기준이다. 알겠죠? 근데 둘 다 공식은 뭐 쌍이다? 3상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내잖아? 그럼 수강생들 겁나 헷갈려. 그럴만 하지? 그러니까 제가 기준 항상 뭘 잡으라고? 먼저 2를 잡고 뭐로 가라고? V로 가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얘는 전력공학이야. 알겠죠? 얘는 기기야. 미안합니다만 요 그림 있죠? 기기 때 2번 더 나와. 총 몇 번 보겠어, 이제? 4번 보겠지, 이거. 왜? 지금 전력 때 2번 봤죠? 기기 때 2번 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공식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요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요 공식만 기억하시라고. 이 두 가지 공식만. 일단은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대 송전 전력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